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 노동조합 제3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회 진행을 맡은 노동조합 부위원장 신승희입니다. 네, 진심으로 반갑고 떨립니다. 네. 총회는 1년에 한 번뿐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1년 동안 해온 조합 활동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1년을 위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회의 순서는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인사말, 보고안건 보고, 심의 의결안건의 보고, 기타 토의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씀으로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 노동조합 제32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조위원장 송기영입니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 현장에 와주셔서 이렇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회에는 저희가 참여를 좀 높이고 또 기분 전환하고자 푸드트럭도 이렇게 부르고 했습니다. 항상 정기총회가 무거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가벼운 또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하되 총회 안건이 마치고 나서 기타 토의에서는 정말 쓴소리도 아니면 격려 말씀도 쓴소리도 해주시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그런 오늘 정기총회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한 보고안건 등은 그동안 노사협의 결과 보고나 게시를 통해서 대부분 한 번쯤은 저희가 알렸던 사항입니다. 관련사항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토의사항 시간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고안건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총 4호이고 1호와 4호를 제가 보고드리고 2호와 3호를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안건 1호 2020년 노동조합 활동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료집 6페이지 또는 눈이 좋으신 분은 전방에 화면을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6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이카 노동조합에는 대대로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3대 목표는 근로조건의 개선, 합리적 인사, 경영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하에서 어떤 활동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는지 조합원들께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조건의 개선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노동조합은 특히 이건 16대 노동조합이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총액 인건비 집행률이 정부에서 제시한 최고 인상률 한도에서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에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3년 평균 정부에서 제시한 최대 인상률의 약 21% 수준밖에 임금 인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16대 노조는 상반기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임금 협상을 하지 않고 이를 17대 노조에게 인계하였습니다. 17대 노조는 이를 계승하여서 회계법인을 노동조합 비용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각종 인건비 자료를 노사가 공유함으로써 최종 임금협약 결과 임금협약 체결 당시 기준 지난 3년간 21% 수준의 집행률에서 79%까지 집행률을 3.8배 끌어올렸습니다. 약 20%의 버퍼를 남긴 것은 총인건비의 점검을 기재부가 매년 하는데 대단히 복잡하고 또 매년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버퍼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고요. 현재 기재부가 수검 중입니다. 수검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직원에게 우리 총액 인건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알리고 또 노동조합과 사측이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알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분들이 다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가 상대하는 사측에서 대부분 저희들의 주장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에 작은 성과라도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루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보수 정상화입니다. 22년도 상반기에 공무직 보수 TF를 운영하였고요. 이때 개선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년도에 공무직 연봉 등급을 인정하였는데 이때 일반직 대비 약 50%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최초 임금 산정을 하는데 그 인정이 비율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19년도 이후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호봉이라고 부르는 매년 임금 인상을 이외의 임금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직 동분들이 적용받지 못했던 것들을 적용받는 것을 노사 TF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외 파견 직원의 해외 수당 특수수당 현행화입니다. 우리 규정에는 외교부 기준을 참고하여서 해외 수당을 정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참고하다 보면은 수당이 올라가는 사무소가 있고 떨어지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수년간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현행화가 이루어지면은 해외 사무소 직원 전체의 임금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 이번에 동티모르나 카메룬 같이 등급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원장께서 전화하셔서 다 설득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외 수당 현행화를 하였고요. 이렇게 현행화를 하고 준용을 해서 외교부랑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임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해외 사무소 직원의 전체 그 임금은 올라간 현상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서 특수지 수당이 떨어진 사무소 분들 다시 한번 이 전체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임금을 살펴봤고 다음 복리후생 근무환경 파트입니다. 노동조합이 최초로 복리후생 B2B 제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버랜드 전체 자유이용권 10,000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었고요. 디어스 판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그 오피스텔 싸긴 보증금과 이용기간 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었습니다. 윌라와 같은 오디오북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심지어 저희는 삼성임주건물과도 접촉해봤고 지금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의 그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업체들과 협의 중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 개선입니다. 일괄적으로 가입되어 있던 단체 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치과 보험 등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입혔습니다. 다음 직원 휴게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휴게시설이 연수센터의 기준이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코웍스 분들이 이렇게 거의 점유하다시피 사용하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가용한 휴게시설이 3개가 있더라고요. 6개로 늘렸고 또 월푸동에도 새롭게 휴게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출퇴근 버스를 좀 개선했습니다. 산안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기존 정자 야탑 노선에서 버스기사가 연차휴가 갔을 때 서서 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우리 사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다음 해외 사무소 귀부임자 객실존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수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과거에 귀부임 공가를 국내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부고 시 상조 물품 지원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게 바뀌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의아한 측면인데요. 우리가 친가 쪽 조부 쪽은 상이 발생하면은 상조 물품을 지원했는데 작년 12월까지 외가 쪽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문서 보내고 당시 송기정 그 경영지원 실장님께서 바로 수용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수용해서 지금은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상조 서비스 지원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택배로 자기가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전화 한 통화로 자동으로 이렇게 택배를 그 상조 물품을 배송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근무제도 문화 아파트입니다. 현재 우리가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본래 하던 업무 이외의 업무만 휴일 수당을 받고 이외의 업무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임원님이나 실팀장이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이 잡혀가지고 휴일날 직원이 나와서 이 출장을 도와드린 일을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해서 기존이 수당으로 받는 부분을 저희가 터치하진 않았지만 그 밖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그 수당 받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1.5배 효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재국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실제 내 출장 시간과 상관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만 간주 근무시를 인정된 부분도 실근무로 인정받도록 바꿨고요. 아직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것들은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재택근무나 이런 유연근무제 정착 캠페인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요. 업무 효율화, 내실화를 상시 추진하겠다는 노사합의를 일단 그 큰 틀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께서도 혹시 우리가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 과거에는 유용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사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무 공간 밝기나 온도의 문제, 해외 사무소 공휴일, 최소 공휴일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합리적인 인사 부분 보시겠습니다. 22년도에 승진 인사를 3분기 노사협의 때 주장하여서 단행하였습니다. 이때 직급별 정원원 차의 괴리를 최대한도로 해소하여서 역대 최대 수준의 승진사를 실시하였고요. 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이때 이렇게 승진을 하였던 것이 우리 총액 인건비 제고, 우리 임금 인상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직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직 보수 TF와 또 별도로 인사개선 TF를 운영하여서요. 현재 해외 사무소에 많이 파견될 수 없는 공무직분들이 승진할 때는 해외 사무소가 필수 요건이 아니도록 바꾸고 하위 직급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정기 인사 때 이동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위 직급의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조합원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인사소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징계는 최종 결과가 나야만 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징계 그 과정들이 있는 조합원들은 모르시는데요. 작년 7월 이후에만 저희가 4건의 징계에 대해서 조합원 분들이 그러니까 조령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징계 단계를 낮추는데 좀 도움을 드렸고요. 2건은 그러진 못했지만 그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던 목표하는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그 직급별 차별을 철폐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군경력만 써놨는데 군경력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모든 경력이 인정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5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외부 경력이 있었을 때에 전봉 산정할 때 그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6급은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예승진제도를 실시해서 올 6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향상을 위해서 기관에 총력을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 또한 총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우리 상급 일반직 같은 경우에 상급 1, 2, 3급 정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코트라 대비 그러니까 20%, 30%, 7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임원 대비 1, 2급의 비율도 엄청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논리로 우리 상급 직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코트라 대비 이렇게 적은 일반직에 대비해서도 일반직 대비 공무직 나다급의 비중은 약 10%, 16%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인사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 내지는 이것이 불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나눔 휴직을 여러 차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혁신 계획으로 지금 기관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고요. 직원들로부터는 수년 전부터 육아휴직 이외에 다른 휴직할 수 있는 수단, 자기개발이나 좀 번아웃을 막기 위한 휴직 수단을 좀 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단으로 저희가 일자리 나눔 휴직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그 티오만큼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랬을 때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당장 2명 빠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내내 열심히 좀 협의하여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명부 요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해외 사무소 3년이 그러니까 저희 4급 이상 승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됐는데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사람마다 그 생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해외 사무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승진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가점 제도나 이런 방법이 없지 않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영의 민주화 측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이사를 공공기관 130개 대상 중에 3번째로 도입하였고요. 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과반수 이상의 노조, 유니온샵이기 때문에 추천권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그 추천권 포기하고 아시겠지만 저희 게시판에 공고를 내서 후보자를 모집하고 그 후보자들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하였고 신유송 노동이사님께서 되셔서 지금 활약 중에 계십니다. 정부 기관 갑질 및 부당 업무 지시 등 예방 활동을 국회 언론 그리고 정부를 대응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에 이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답변하고 보도자료까지 나갔었고요. 올해에는 최초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협력단을 방문해서 노동조합과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중에 저희가 상급기관 갑질 예방 요청 드렸고 부당 업무 지시 근절 요청 이것들이 법적 위반 사항임을 상기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각종 항우로도 연 1, 2차례 이렇게 개발협력국과 코이카 노동조합이 직접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건은 아닙니다만 올해 상반기 외교부 직원이 갑질건이 발생하였고 직원이 용기 있게 이 건을 신고하였기에 노동조합에서 위임받아서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에 공식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원 비위 감사원 감사 대응권을 꾸준히 하는데 위원장께서 별도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조직문화 노사 TF 노사 공동으로 같이 하였고요. 정부 혁신계획 저지를 위해서 국회 활동과 우리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상 3개 카테고리로 살펴봤는데요. 공약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출범할 때 냈었던 11개 공약 중에 6개 정도는 저희가 이행 완료하였건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 5개도 모두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좀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타 토의사항이 몰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호 안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2호 안건과 3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 3호는 PPT로 준비했고요. 2호에 대해서는 저희 책자 14페이지를 보고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계획은 이번 정부가 이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또 7월 달에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8월 달에 사측이 외교부의 이제 추가 컨펌이라고 해야 되나? 외교부의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결과는 노조하고 100% 동일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되게 지난한데 지금 여기서는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렸듯이 질문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고안건과 이제 심의의견안건을 다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대 쟁점 사항으로 있는데 일단은 자산 관련해서 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업무시간 중 체육대회 미실시, 정원 감축이 있습니다. 콘도 무료 이용 폐지에 대해서는 사측이 이제 노조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외교부나 기재부가 이제 외교부를 또 감독하고 하는 지시하고 하는 입장이라 이 건에 관해서는 외교부의 강한 압력으로 콘도 무료 이용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했던 거였고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서 지금 콘도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연간 한 7,200만 원에서 그 이상의 예산이 매년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을 다른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는 저희 콘도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이제 먼저 본 사람이 막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곳에 투입하고 콘도는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했을 때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혁신 가이드라인이 이제 경영평가에 이제 5점이 왔는데
이것들을 전부 하지 않으면 사실 5점에서 이제 빵점을 받으면 경영평가가 뭐 한 2등급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콘도의 무료 이용은 이제 유료 이용을 바꾸되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하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조사 물품이 이제 전국에 이제 골고루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수도권이고 팀에서 잘 챙겨주면 경조사 물품 제때 가는데 지방에 있고 좀 직급이 조금 좀 낮으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 받아서 지방에 경조사 물품을 챙기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팔도에 서비스 센터에 맡겨놓고 저희가 전화만 하면 거기서 이제 경조사 물품을 갖다 주고 저희 근조기도 설치하고 회수까지 알아서 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내외 정도면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제 챙겨주지 못하는 거는 조금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좀 조직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일이어서 거기에 일단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7,200만 원 플러스 알파 9,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되는 한 나머지 이제 한 5,000만 원 정도는 직원들한테 포인트몰 통해서 현물로 직접 고를 수 있는 걸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건 총인건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를 깎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몰을 통해서 현물로 고르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7,200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은 새로운 신규 복리후생을 좀 확립할 예정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이에 따라서 사측이 이제 처음에는 전부 매각하겠다. 사측 보유분이 14구자, 공제에서 구매한 보유계좌가 8구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측 보유구자를 전부 매각하는 걸로 했다가, 노동계에서 반발도 심하고 해서 일단 사측 보유구자의 절반, 7구자를 매각하는 것을 현재 사측은 계획을 제출했고요. 콘도 회원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리후생이 이제 단협상에서 휴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했고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됨에 따라 조금 그 수요가 감소하면 정말 직원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몇 군데 정도 매각하는 거는 추후에 노사 간의 협의에 일종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반대하고 있고요. 창립기념일 유급일 폐지는 이거는 복리후 규정상 이제 확립되어 있는 거라서 노동조합이 부동의하는 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창립기념 유급일 폐지는 반대해서 이거는 유지가 될 거고요. 업무 시간 중 체육대회 미실시가 있는데 저희는 17대 노동조합 때 체육대회 안 하는 건 상관없다. 다만 휴일에 불러서 체육대회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정현원차에 의한 감축, 정원과 현원 이런 게 많은 휴직에 따라서 정현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은 정현원 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3명 감축, 공무직은 10명 감축 이렇게 사측이 계획을 냈는데 저희가 동의한 건 아니고요. 사측이 계획을 냈고 현재 일반직 3명에 대해서만 정원 감축이 됐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 운영 지침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이제 규정상의 숫자는 바꾸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개발 휴직을 연계해서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휴직을 더 많이 하는 게 답이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가 얘기하는 거는 혁신 가이드라인 상에서 분명히 초과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기재부가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지금 3명 감축하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어서 10명 채용하겠다면 올해 7명만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10명을 다 채용하고 공무직도 지금 계획보다 한 2명 더 채용하고 내년부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기개발 휴직을 하면 일단 올해 한 5명 정도를 현업부서에 더 배치할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윈윈의 결과라고 사측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코 올해 현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채용을 더 하고 현업부서의 하반기에 저희 주장대로는 5명을 더 배치하자가 노조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상은 이제 결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감사원 특별감사 대응 및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사장이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글이죠. 전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빨간 박스에, 감사가 진행될 때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저희 기관이 자체적인 징계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공약을 했던 거는 1번 공약이었죠. 부정청탁금지법, 임직원 윤리실적 규정, 행동강요 위반 등에 대한 관한 감사원 처분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했고, 공약에 이제 세 꼭지가 있었어요. 감사 결과 경영진 비위가 확인될 시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당시에 이제 전 이사장이 포함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측의 감사 처분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측이 임의적으로 감경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중징계 감사원 처분 요구가 나왔으면 중징계 내에서 처분을 해야 되고, 중징계 내에서도 감사원이 특정할 수 있거든요. 정직, 해임, 파면 이런 걸 하면은 그대로 이행하라.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이고,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작년 6월 시점에는 송진호 전 이사를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퇴직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필요하면 직접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직접 고발을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고발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내 게시판 저희 노동조합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11월 18일이었죠. 11월 18일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첫 보도자료나 이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관들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곧 수사 요청,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수사 요청을 할 거고 감사원의 감사 사항은 별개로 갈 거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었고요. 사내 게시판에 이거는 이제 해외사무소 선발 결과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그때 또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저희 징계처,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가 해외 파견에 이제 2명 선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전 이사장과 이제 제가 독대를 통해서 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상자를 굳이 보냈어야 됐냐. 복수의 지원자가 있었고 충분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노동조합이 이제 저하고 제가 전 이사장님께 굉장히 이건 문제 있다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저희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견책은 해외 사무소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감봉부터 해외 사무소 근무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견책이면 파견을 하고 감봉 이상이면 다 재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때는 한 1분기쯤엔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거는 이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자료 여기 숫자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내 게시판에 이제 12월 16일자로 게시한 거에는 이제 검찰 수사 요청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그 상황에서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그때 이제 사측이 이제 홍보실 통해서 저희가 좀 노조 입장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있어서 전임 이사장님이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마시고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찰 수사와 관련된 직위해제 징계된 기관에 대한 일체 사안을 경영사 위임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무소 사실 이번에 선발된 분들이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결과를 보고 이제 사측이 판단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이 이제 결과가 좀 늦어진다는 걸 사측이 인식한 거는 한 3월 초, 2월 말 그때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너무 하염없이 늦어지니까 일단 파견을 하겠다가 사측의 입장이었고, 노조에서는 사실 이 선발된 걸 자체에 대해서 좀 부주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문서로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직원 여러분께 아마 보셨겠는데 사측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감사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지금 감사원에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감사원 특별조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발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측에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 결과로 인사실에다가 징계위원회 열어달라고 경징계 처분 요구
그다음에 중징계 처분 요구 이렇게 보내거든요. 감사원도 비슷하게 특별조사과에서 했으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내서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과를 조정해서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운영되는 관한 규칙을 보면 이번에 22조의 4호에 보면 소위원회를 언제 하냐면 이제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가 중징계일 때 소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측에 이제 중징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사무소 선발은 조금 신중해야 하라. 이게 노동조합의 입장이고 그것을 사측이 이제 결과가 길어지면서 파견을 3월달에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3월 23일 날 감사원에다가 제가 좀 조속하게 좀 빨리 처분해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이 문서를 보냈던 이유는 사실 계속해서 전화를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도 좀 부담을 가져라.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감찰 담당관들이 있고 너무 길어지는 거는 그들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에 사실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제가 좀 그쪽에 남김으로써 좀 프레셔를 주려고 했던 거고요. 감사원에서 굳이 문서를 보내야겠느냐 하고 해서 안 보내고 있었는데 1분기마저 넘기는 게 확실시 되면서 제발 2분기 안에는 결과를 내달라. 압력을 좀 늘려고 이렇게 감사원에 조속한 결과 처분을 요청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이 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좀 강경하게 더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인 처분은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인사기준에 의해서 감사나 이제 조사 중인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노조가 직위 해제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던 거는 지금 18명에 대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노조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측도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18명, 조사 대상자 18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전 거래가 있고, 금전 거래가 아닌 유형이 있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경중을 감사원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직위해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그럼 사측이 다른 건들에 대해서 협의할 때 다른 건들은 이제 사측이 문을 좀 닫는 상황을 좀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이사장 시절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많은 지금 노사 간의 협의에서 이행된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측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크게 노사 간의 협의를 할 때 협의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면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그가 아닌 사항, 이렇게 그다음에 좀 그게 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지 좀 모호한 사항들이 있고 그 외의 것들 어쨌든 말을 정정하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사측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사측이 좀 협의 여지를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강한 요구는 하지 않았고. 다만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처분을 이행해라. 그게 노동조합의 입장이고 그 전에 협의하고 개선할 것은 계속 개선하겠다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이 건은 이제 심의 의결한 건 후에 또 다시 질의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협의 진행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군경력이 지금 작년 입사자부터 인정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동의를 하려면 사측의 동의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유연하게 접근해라 이런 것도 사측이 어느 정도 협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기는 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보고안건 3호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협력단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다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보고안건 4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런 시사나 이런 노동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이게 이슈가 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간단하게 협력단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연봉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협력단도 최초로 포괄임금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포괄하느냐? 연장근무 또는 시간이 근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미리 연봉 액수를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보수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32조에 시간의 근무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협력단위 포괄임금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협력단에서는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금전이나 휴가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14대 노조죠. 그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그렇게 볼 수 없다, 혐의 없다라고 정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노사가 합의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도입 이전과 이후에 연봉액의 변화가 없고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금 벌써 한 16년, 8년 되죠. 이렇게 시행해왔다. 그래서 따라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시간의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 접근이 아니라 당시에 그 제정되었던 인권 현장 등의 근거에서 직원의 휴식금 보장 차원에서 법적 수준의 보상은 못하지만 40시간당 8시간, 연간 최대 5일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합의를 채택하고 이 혜택은 지금 직원들 모두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협력단의 포괄임금제 시간의 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향후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다시 진정 또는 소송을 해야 될 소지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리미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안을 보지 못했다는 게 지금 와서의 판단인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무제한적인 포괄임금제라는 겁니다. 이건 임금의 원칙, 근로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과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봉에 보통 연봉에 몇 시간의 시간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이면 월 20시간이면 20시간, 30시간, 30시간이지 사람이 죽든 말든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포괄임금을 하는 포괄임금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5년 넘게 운영을 해오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순환근무 때문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무제한적인 포괄임금제인 것처럼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저희가 당시에 이 전환 자료를 찾으려고 해서 사측이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찾다 찾아낸 게 지금 거기 올려놓은 저 장표 한 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시면 과거에 시간의 수당 연 600만 원 수준의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환됐다고 당시 자료에 나와 있냐면 기본연봉, 업정연봉, 성과연봉, 조정급에 골고루 들어간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수당부터 그 밑에 거는 그대로고요. 그랬을 때 합계액 또한 그대로입니다. 연봉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의 시간의 수당에 이 케이스의 경우에 18 다음 장입니다. 18.2시간 정도의 시간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지금으로 공인용도에 설계했을 때도 이렇게 무제한적인 제도를 설계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굳이 우리가 그 시간이, 왜냐면 그 이후로 연봉은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요.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20시간 정도만 포함됐다는 걸로 보고 그 이상의 시간의 근무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지금의 의견입니다. 또한 관련 대법 판례 또한 잘 읽어보시면은 감지 단속적 근로자나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경우에 포괄임금제는 인정이 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법 판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측에는 관련 그런 법무법인 의견서 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볼 때 우리가 그렇게 월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현재 노동조합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을 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공공기관은 총기 인건비뿐만 아니라 총위 인건비 제도라는 거에 묶여 있는데요. 만일에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은 수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을 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모럴 해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셨을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장이 공무원 조직이었는데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달고 밥 먹고 오고 술 마시고 다 시간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 예를 들어서 시간의 수당이 준다. 그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간의 수당을 돈으로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단 시간의 수당을 법적으로 주어야 되나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좀 요구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때 이 예산은 총익인건비 계산에서는 제외되어만이 본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할 생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우리가 월 20시간 이상의 시간임금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 편하게 회사 다니라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월 20시간 넘게 시간임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가든지 보상을 드리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한 보상휴가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넘어서 30시간을 일했다. 그 초과된 월 10시간에 대해서는 곱하기 1.5한 15시간의 휴가를 드리자. 지금은 당장 못 쓰더라도 이거를 먼저 오래 쓰시고 당신의 연차는 저축해다가 나중에 조금 여유로운 부서에 가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볼 생각이고, 이랬을 때 여기가 중요한데요. 가장 쟁점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도입했던 게 연간 최대 5일의 특별휴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산 기준이 연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연간을 통틀어서 40시간 시간에만 하면은 하루의 휴가를 받습니다. 근데 포괄임금제의 법적인 요건이 적용되면은 기산 단위가 월 단위예요. 월 20시간 넘지 않는 휴가를 월 20시간 하지 않으면 이미 연봉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주장할 생각이긴 해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써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양보할 수는 없다. 이 법 적용하자고 근로조건 기존 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논리를 가지고 사측과 좀 협상을 할 계획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논리를 개발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해가지고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한 건은 보고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심의 의결안건이 중요한데 제가 잠깐 순서를 잊었습니다. 심의 의결안건 안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의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총이 좀 오랜만에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무소 직원들의 참여를 감안하여서 심의 의결안건에 대한 의결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코믹스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투표를 띄울 거고요. 성원의 성립은 재정조합원 과반수의 투표로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이 됩니다. 투표 기간은 오늘부터 27일, 24시까지 잡아놨고, 만일에 해외 사무소 상황 등에 따라 의결 정곡수가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투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의 안건 1호, 2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 안건 1호 2022년 노동조합 상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 제22조 회계감사 기능에 따라 2022년도 상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회계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사 일정은 상하반기 나눠 총 2회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 및 결과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상하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대부분 조치 완료되었으나 특이사항으로는 회계감사 개선 의견인 추가 적립금 계좌 증서를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증설하기로 논의하였고 오늘 총회 투표 의결에 따라 확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자금이 일반 회계보통예금 통장에 적립되어 있고 상당액이 연간 조합의 실소요액을 초과하여 단순 거치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회계보통예금 연금리는 0.1%로 2022년 기준으로 85,000원 정도 이자 수익이 붙었고요. 그러나 최근 금융권 금리 이용 시 3%에서 4%가량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유효자금 5천만 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돌릴 경우 연간 수익 175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 회계결산 수입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산 현액은 9억 9,300만 원, 집행액은 9,064만 5,063원이고 집행률은 97.47%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2년 총인건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자문료 지출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약 15% 인상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당 자문료 지출은 사측 예산으로 지출됨이 마땅하나 당시 사측 예산 부족에 의한 부득이한 상황과 경영진의 의견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에 따른 단발성 지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노동조합 자금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통근버스 직원 부담금 152만 2,860원을 제외시키고 이것은 단순 대여 통장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원 부담금을 예치받고 그 수입을 이제 운영지원실 직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 대여 통장으로 자금 현황에선 제외시켜 총 보통예금 1억 10만 1,180원이고 정기예금은 1억 10만 2,839원 96원입니다. 총 2억 228만 9,576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금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의 의결 안건 1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이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마저 심의 의결 안건 2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2023년도 노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은 저희 노동조합의 3대 목표, 사실 이게 언제부터 3대 목표인지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항상 이 카테고리로 저희가 실적과 그 다음에 사업의 기본 방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의 민주화 관련해서 지금 기관장 새로 부임할 것이기 때문에 갑질이나 여러 가지 비위가 있는 기관장이 부임하지 않도록 저희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그런 기관장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반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이사가 올해 이제 2명 교체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직원 출신 TO로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사와 협의를 통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개선하고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이건 항상 노동조합이 노력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긴 합니다. 저희가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전 경영이사의 금전거래 등에 관한 특별감사가 이제 5월에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5월에 소위원회가 끝내면 문서적으로 정리하고 올 때 약간 테크니컬하게 늦어지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반 2분기 안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 처분 결과를 사측이 임의적으로 다운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처분 결과를 집행하도록 노동조합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에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사협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대기재부 투쟁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기재부에 이제 사측이 여러 가지 노사협의회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TO가 저희 상위 직급 TO가 적고, 그 다음에 개발력 수당도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안 되면 노조가 이제 2차적으로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업무 효율화 관련해서는 좀 불필요한 업무를 반기별로 사측과 점검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갑질 개선 근절 관련해서는 내부 갑질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상급기관 갑질 개선을 노조가 이번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교부 공무원에 의해서 저희 직원에 대한 갑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당 조합원이 이제 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 외교부 측에서 사실 가타부타한 조치를 안 하고 답변 기한을 넘기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파악해서 저희 부위원장님하고 이제 사무국장 논의해서 그 상황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공무원이 따라야 되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 이런 걸 또 비추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에는 문제 있는 갑질 행위다라고 해서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직전에 이제 적절한, 그러니까 일부 노조에서 이제 진정한 바에 대해서 일부 확인이 돼서 적절한 조치가 취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그게 뭔지 지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외교부에서는 개인정보 사항이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콘도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사용처 상반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고, 지금 노동조합이 이제 직접 복지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B2B, 저희가 뭐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유니언 투 비즈니스 되겠죠. 이런 거를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지난주는 LX 판토스죠. 거기 이제 저희 담당자하고 책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해외 파견 갔을 때 LX 판토스가 이제 협력이든 아니면 직속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들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수요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거를 창고를 회사 예산을 빌리느냐 아니면 직원이 좀 개별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디테일이 좀 많이 협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면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데 그러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걸 100% 책임지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당연히 엄청 올라가겠죠, 이제. 근데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파손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그런 거 없기를 바라면서 맡기는 정도로 하면은 좀 싼 비용을 그쪽에서 한번 견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1차적인 협의를 했고, 이게 파일럿으로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척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파견 되기 전에 저희가 좀 진척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요. 말씀드린 이런 B2B를 통한 신규복지 창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계획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세 계획 맨 위쪽에 보면 지금 공공기관들이 양대노총의 공대위 공공기관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도 노동절에 저희가 한국노총 장에서 총 집결해서 투쟁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에 저희가 참가 지원비는 못 드리지만 맛있는 식사라도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반대 투쟁 말씀드렸고요. 지방 이전 기류 점검 및 대응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1순위 산업은행처럼 내려가는 확정된 기관은 아니고 지금은 조금 물밑 논의가 없는데 내년 총선에 따라서 현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이제 점검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관련해서 저는 코트라 노조위원장, 수출입 노조위원장과 지난달에 한번 만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지방 이전 공동 대응 및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노동조합 역량 및 민주적 기능 강화에서 국회 및 상급단체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 파견, 유사기관 연대 활동 지금 말씀드렸고 노동이사 실효성 강화 업무 효율화 추진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따 기타 토의 안건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중장기 경영 목표나 그 다음에 경영평가의 여러 가지 지표나 내부 업적 평가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일선 부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이사님 통해서 이제 사측에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님께서는 지금 비상임이시고 이제 분기별이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사회 할 때 이제 노동이사로서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모든 노동조합이 제반하던 것들은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여러 가지 갑질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원래 하던 역할은 하고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중장기 경영 목표와 저희 MBO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직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얘기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노동이사님과 제가 협의해서 노동이사님 통해서 진행할 그런 얘기를 노동이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갑질 개선은 상급단체 갑질 진정 이런 거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사실 이번 노동조합에 와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외교부의 갑질을 진정한 건 저희가 첫 번째 사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외교부가 좀 코이카를 대하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력 국이나 과에서는 좀 조심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갑질행위 조사나 그다음에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진정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해서 외교부 또 외교부 예외 상급단체로부터 저희가 좀 노동조합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복지제도 활성화는 말씀드렸고요. 이상이 이제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의 그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부분을 봐주시면 예산 총칙 예산은 이제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산출했습니다. 추정 지출이고 1년에 9,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월 그 노동조합비로 받는 게 한 780, 70쯤 되는데 그거 곱하기 12한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조합원의 복직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사용해서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년 예산이 그 조합 그 인원에 비하면 결코 큰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합비가 다른 기관들은 이제 실급여가 아니라 공제전 급여의 0.5%에서 1%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한 0.33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언샵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에서 이거는 작년에서 주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지침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의 예산 집행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이제 회의 참석 시마다 이거는 좀 뺐습니다. 저희는 지금 운영위원회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고요.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제 박종남 과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망 시에 이제 경조사 지원 그 측정 기준이 없어서 사측이 지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절 체육대회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웠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입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10,000원 상품권을 드렸는데, 저희 신규 직원 오면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하면 이게 좀 낫겠다 싶어서 좀 저희가 이거는 좀 상향했습니다. 이상이 이제 예산 집행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거 마치고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결산과 사업 예산은 운영위원회 등 총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현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작년에 보면 자산 취득비 1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해 한 750%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네. 작년에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증액에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비 이게 국정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청와대 같은 데에서는 여러 촛불 집회라든가 이럴 때 문제점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추세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노조가 이걸 의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노조들은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제일 중요한 1번 활동 계획을 기관장 낙하산 인사 및 기관장 의무 부분별한 공식 개편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교체 시 직원 택신 피호 확보 29페이지에 보면, 근데 뒤에 보면은 30페이지에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이제 낙하산 강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낙하산 인사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대를 하고 그 반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보니까 저희
노조 예산의 가장 큰 약점은 그 투쟁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출근 투쟁을 한다던가 할 때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보조할 만한 그 투쟁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투쟁기라는 거는 당해년도에 없었으면 그 투쟁이 없었으면 그 2월을 좀 시켜가지고 시켜서 노조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 첫 번째부터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자산. 자산시급비 3도에 간 네. 지금 자산취득비 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산취득비는 좀 옆에서 봐주시면 같아요. 네. 자산취득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조 자문으로 이제 인건비 컨설팅을 좀 실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모든 항목이 나는 예산을 다 전용해서 그 회계자문을 그러니까 인건비 컨설팅 하는데 이제 인재실에 이제 인건비 담당자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 또 저희 인건비 컨설팅을 받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자산지필 집행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서 다 남는 것들을 다 전용해서 인건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인건비 집행률 조금 높게 저희가 작년에 1.4%였죠. 1.4 총액인건비 인상률 2.4였는데 당시에는 1.2 정도에 맞춰가지고 인건비 인상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이제 총액인건비 컨설팅 하느라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지 않았고요. 올해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조합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조합실을 그 소파도 직원들이 좀 와서 쉬고 하거든요. 소파도 교체하려고 하고 지금 예전에 김영모 이사장 때 있는 안마 의자기를 사내 곳곳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뺐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가구나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세라젬, 안마 의자가 아닌 세라젬 이런 것들 조합실을 꾸미는데 자산을 좀 사용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활동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활동비는 이제 위원장 기준에서 월 20만 원, 부위원장 월 15만 원, 사무국장 10만 원, 운영위원 월 5만 원 이렇게 이렇게 증빙하지 않고 그냥 그 활동비로 이제 드리는 금액이고요. 다른 노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코트라나 수출입은행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의 활동비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외부 출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아니면 조합원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아니면 뭐 저녁 먹고 어디 대리비를 부를 때 이런 비용이 가는데 그때마다 내부 결제를 만들고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만 해서 20만 원을 받고 위원장 활동비로 해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1인 노조 전임자 1인 시절에 14대 노조 이전에는 위원장이 월 3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제 그 자기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저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닌데 14대에서는 그걸 잠깐 없애고 이제 분과별로 주다가 15대 노동조합 할 때 저희가 최소한 얼마는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고요. 지금 솔직히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위원장 활동하다 보면 제가 최소 월에 한 10에서 20은 제 돈을 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차비나 뭐 대리비나 이런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정하는 거고 저는 다음 때 노조라도 이건 조금 코트라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월 20에서 30, 40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다른 기관보다 결코 과하게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쟁비 가서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다른 노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월 1%씩 월 급여 1%씩 노조비를 축적하고 투쟁기금을 따로 축적하기도 하고 단협이나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나면 그 월에는 별도로 1.5% 이런 식으로 해가 투쟁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쟁기금이 있어야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이사장이 와서 직원들한테 막 폭행 갑질 뭐 하고 정말 투쟁을 해야 되면 뭐
천막도 치고 파업도 하고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장 가면 보석금이랑 낼 수 있어야 되고 투쟁기금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단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잔액이 남으면은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정기예금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예산을 2억 얼마라고 했는데 올해 추정되는 수입으로 인한 예산이 9,300만 원이고 저희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남은 것들이 지금 그 돈이 돼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한 2억 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숫자 틀리면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대응할 수 있고 사실은 비상시에 대응하려면은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 정말 파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노조에서 다른 정말 잘 조직되어 있는 노조들은 한 달치 지금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2달, 3달까지도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파업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뭐 텐트도 치고 천막 농성도 하고 하려면 돈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확립된 돈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 편성을 1년에 9,300 하고 있는데 예산 남는 액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노조비의 이제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한 0.3이든 0.4든 정률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이사 뒤에 이사장 상임이사 낙하산 강력 조치 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기관장이 누구 올지 막 이렇게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때는 뭐 KF 이사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KF 이사장 검색하면 뭐 갑질 이런 걸로 이제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명백히 이런 갑질이나 그런 사람이 갑질행위나 뭐 성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올 때는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 투쟁, 출근 저지나 이제 아예 임명을 저지시키는 그런 투쟁을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거론되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입추위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구체화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검색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봐서 이제 범법행위나 뭐 음주운전,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을 못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론이 된다면 그 부분에 사전적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질문 답변을 안 드린 게 있나요? 아까 4가지 중에 증액 사유 구체적으로 전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을 때 무엇을 우선하여 요구해서 따르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 좀 활발해져야 되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오늘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있는데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자리 플러스 내일 여기 조합원들한테 좀 받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나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만큼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인추위를 하겠다는 회사 인사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논의하고 여기 계신 조합원들 저희 메일이 있으니까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총의를 모아서 기관장 이제 인추위 진행이 되면 지금 한두 달,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에 저희가 구체화해서 투쟁하거나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투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목록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절차적으로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 정기총회인데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참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언도 가능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발언했었는데 한 궁금해요. 아니요, 저희가 규정이 3급인데 3급 중에서 이제 인사실, 그다음에 3층 라인에 있는 3급 보직자들 있죠. 거기 제외되고요. 감사실 제외되고, 감사실은 전원 제외되고, 이제 3급까지는 저희가 있습니다. 3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혹시 지금 이 심의 의결 안건 이 건에 대한 지금 그 말씀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종합적인 질의를 받는 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계획 및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좀 여기 이 자리 외에도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투표는, 27일까지니까요. 그러면 이게 심의 의결 이후 안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이 이제 진행해 주시고 가서, 종합적인, 오늘 나왔던 모든 보고안건 포함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저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안건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타 혹시 의견이나 조합에 건의할 사항이나 혹은 발의할 사항이나 어떤 의견도 좋으니 혹시 또는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견을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그 위원장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또 조합원들과 나누고 싶은 안건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저희들 뭐 임금 인상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재부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 요구할 것들은 일본기 노사협의 사측에 대해 요구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두드리다 보면 뭔가 좀 열리겠죠. 이번에 퇴직중단금 충당된 것도 수년간의 노력 끝에 된 것처럼.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총회인건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7대 노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작년 하반기 해외사무소 선발 결과에 따라서 그 재작년 대비 해외 파견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률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외 근무 수당은 지금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지를 기재부가 이제 코이카 코트라 포함해서 다 의견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거고 우리 직원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작년에 제가 노조가 되자마자 이제 총인건비 중요성이 되게 저희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총인건비 템플릿 이런 교육을 갔었고요. 저희가 사무국장이고 저희가 위원장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총인건비를 잘 집행하고 총인건비 인상률보다 임금 인상을 높게 집행하는 기관들 면담을 해가지고 제가 알아낸 것 중에 공유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작년에 사실 8월 달까지는 육아휴직 중이셨고 8월 달에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이제 복귀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사측에 얘기한 게 부위원장님은 8월 31일자로 복귀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인건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복직 및 승진할 때 인사발령은 월말일, 휴직 및 퇴직 인사발령은 월 시작일로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인건비가 이제 작년 썼던 총인건비에서 올해 1.4% 인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정이 들어가요. 왜냐면 직급 구성이 다를 수가 있고 작년 고용인원하고 올해 고용인원하고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템플릿을 보면 변경분을 적용하고 나서 작년에 쓴 거에서 변경분을 적용하기 플러스가 될 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인상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0년도의 증원소요인건비인데 다행히 플러스입니다. 전년도니까 2021년도죠. 이때 현원은 사실 0.8명, 그러니까 소폭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증원소요 인건비가 플러스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상위 직급의 구성 인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4급 144명인데 139명이고, 상위 직급이 좀 늘고 하위 직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증원소요 인건비 관련해서 잘 이용해 먹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증원소요 인건비를 계산하는 템플릿을 보면 이게 각 직급별로 매월 각 직급 매월 인원은 해당 월말 현재 인원을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이 사급 그다음에 평균 단가, 직급의 평균 단가가 있고요. 계산할 때 그 월별 사급이 몇 명 있었는지 이걸 연간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성희 부위원장이 9월 1일자로 오면 8월 달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8월 31일날 오면 하루치 인건비를 9월 달에 주지만 사실 그러면은 월 말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8월 달 지원소요 인건비 그 사급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휴직 복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하면 1, 2억 정도는 더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럼 임금 인상률로 치면은 0.5%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누적시기 때문에 10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에 이렇게 유도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좀 이게 휴직복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 정기총회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녹화되고 있지만 올리고 제가 따로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인사회보 중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인사회보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말고 되게 불리하게 집행된 인사회보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복직은 사실 31일자로 하는, 그러니까 월 말, 워킹데이 말일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복직을 3월 21일 날 하면 31일 한 것보다는 좀 불리하죠. 근데 1일 복직을 월 초에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고요. 휴직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게 된 건데요. 솔직히 이거보다 좀 불리하게 휴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월 말, 그다음 최악인 경우가 휴직을 월 말일 전날에 하면 그 해 월급은, 그 달 월급은 거의 다 가져가는데 그 월에 아까 지원소 인건비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차나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휴직을 할 때는 아니 며칠 더 일한다든지 해서 1일자 기준으로, 월초 기준으로 휴직이 되게끔 저희가 가고, 그 다음에 그 후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리한 건 1일자로 월초로 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휴직하고 나면 복직을 할 때는 다시 1일자로 복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조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하루만 더 땡겨와가지고, 그 하루도 한번 땡겨오면은 31일자로 복직을 하면, 그러면 그 전달에도 집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위 직급만 채우는 게 포함이 아니고 5급도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 직원의 인상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자기가 휴직할 때 그렇게 협조를 하면 자기가 복직할 때 인상된 단가를 자기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게시하겠지만, 사측에서 이제 휴직이나 복직을 조사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월초로 휴직을 가고, 복귀할 때는 1일 휴직하고 1일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땡겨서 직전 달에 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만 워킹데이를 하루만 더 빨리 와서 근무하면, 그러면 그거 근무한 날에는 또 그날로 다음 달에 돈이 계산되니까 무급으로 희생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체적으로 0.5%에서 1%씩 우리가 높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걸 1월부터 면밀하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하는 문화를 조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의 자체적인 인상률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2% 올렸습니다. 2.1%. 근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시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은 2021년도에 저희 0.9% 올 때 3.5% 올렸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저희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도 언젠가 휴직을 할 수 있으면 1일자로 휴식하고 복직할 때는 하루 땡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광고하는 5월 1일 노동절 때 이제 주 69시간 이런 거 현 정부의 노동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노총 차원의 이제 총 투쟁이 있어서 참여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밥 사겠습니다. 네, 그럼 토의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자리를 지켜주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복직 월말에 하시고요. 이날 연차휴가 하루 내시면 돼요. 그럼, 네, 우리는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회사에는 한 달치 인건비를 더해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왜냐하면 휴복기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로 한번 정착해서 우리 다 같이 임금 오르면 좋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타 안건 혹시 노동조합에 말씀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김나래입니다. 갑질 관련 조치 관련해서 저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 다자협력 인도 지원실로 실제로 외교부 다인과와 엄청 밀접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부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거 관련해서 좀 갑질, 상급 기관에 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갑질이라 하면 부당 업무 지시라든지 근무 시간 외에 연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부당 업무 지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속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긴급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긴급해서 연락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나면 365일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오고 심지어 영어 단어 물어보려고 주말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 개인 전화번호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일단은 휴대폰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긴급한 부서 이러는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하는 방식을 조금 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개인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외에는 좀 떼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보가 이제 추적이 돼서 다음 임기자한테 넘기면 과거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업무했는지도 좀 인계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긴급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알뜰폰으로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긴급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무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일부는 제 개인적으로 썼고 일부는 회사 걸로 썼기 때문에 이걸 회사에 청구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 노조에서 우리 사측에 긴급한 부서의 수요를 좀 받아서 업무용 휴대폰 제공을 조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수했고 반드시 사측에 2분기 노사협의 꼭 가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휴대폰이 지급되는 보직자들도 있고 안전센터인가 거기도 이제 보직자 아니어도 담당자가 이제 비용을 돈을 주는 휴대폰 비용을 보조해 주는 휴대폰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포함해서 조금 수요를 받아가지고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을 사측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조합원 이제 징계권을 이제 노동조합에서 진정하면서 개발협력 국장하고 이제 다인과장 그 다음에 개업과장에서 이제 노동조합하고 한 1시간 넘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급고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만 그날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협의한 자리여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답은 얻지는 못했고요. 이런 걸 개선해 나가자. 적어도 반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좀 협의하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은 저희가 접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원하고 통화를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한 걸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29페이지 합리적 인사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전 경영회사 금전거래 등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월 후 처분 결과 이행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네. 29페이지. 네. 그러니까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감사원이 발표한다는 건데 이 감사원은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하려면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이 부의가 되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이게 최종적으로 외부에 발표가 되고 기관의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처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화를 하신 거는 감사위원회 현재 이게 부의까지 된 단계 뭐 그런 정도까지 된 단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쭉 그쪽이랑 통화하신 결과 5월 정도에는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단계인 건가요? 그 통화 해서 지금 섞여 있는데 제가 사측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통화로 확인했는데 통화했을 때 통해서 예측을 한 거고 지금 사측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지금 소위원회가 5월 달에 이제 개최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료가 이제 특별조사까지 다 넘어갔다. 이제 위원회 네, 확인했습니다. 네, 마침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작년이랑 해서 뭐 투표로 다시 해가지고 저는 셔틀버스를 타다가 그 제가 이용하던 노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자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사실 그 전 노조에서 그 공시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 투표가 번복되고 이제 재투표를 하고 뭐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6개의 노선들이 확정된 걸로 이해를 하고 저도 그때 당시 참여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 혹시 뭐 그 셔틀버스의 노선 원래 8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8개 노선으로 복귀를 한다든지 그 노선의 재투표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퇴근 버스가 저희가 증서를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콘도 예산이 일단 운영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당장 7,200만 원 플러스 뭐 9천만 원까지도 왜냐면 작년에 강목상인 7,200만 원인데 연말에 막 쓰다 보니까 9천만 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9천만 원까지 상정해서 버스 하나 증설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하나 증설하는데 최소 1억 넘는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좀 확 틀리면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1차적으로 사실은 버스가 가장 없어졌기 때문에 버스 노선 하나 살리는 거를 협의를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설은 검토하고 이제 불가하다는 걸 했고 그럼 노선은 어쨌든 지금 있는 현재 노선은 투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변경하려면 또 누군가는 현행 노선에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은 뭐 소소한 개선이라면 코웍스의 버스 주임들이 휴가 갈 때 저희가 막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했지만 증설을 하거나 그건 예산상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과정이 투표를 통해서 지금 과정이라서 그걸 별도로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작년에 투표를 하고 그 6개 노선을 1차적으로 했었는데 그 결과를 그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뭐 댓글창이라든가 이런데 그 당시 광북 노선이 떨어졌었는데 그 광북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뭐 댓글도 많이 달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 일부 노선들에 대해서 재투표를 뭐 몇 시간 안에 다시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 결과 자체가 이제 작년에 논의되고 재투표된 건데 제가 면밀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은 현재의 결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을 노조가 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뭘 좀 변경할 수는 없고 이제 회사랑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노선을 뭐 좀 운영지원 팀의 담당자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한번 협의는 하고 알아는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 시간은 아직 4시 40분 좀 넘었으니까 저는 6시까지 여기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명이 남아 계시더라도 끝나고 핫도그 같이 드시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 그 질문하시기 떠오르기 전에 네, 과장님 말씀. 아예 조합원 유현욱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오늘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노동조합 계획에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이사장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문은 얼마나 검증된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힘 있는 이사장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예산 증액이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최근에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런 소문이 돌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을 때는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느꼈던 반복되는 그런 기시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권 차원에서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이 붙는 ODA 사업이 추진되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면서 항상 저희는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정권으로 들어서게 되면 또다시 적폐의 어떤 타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노조에서, 사전에서 좀 파악을 면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도 노조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맞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힘 있는 이사장은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저희가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예산실의 외교부를 통해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긴급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저한테 내용을 공유해 주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예산실에서는 2배 정도의 예산 증액 이런 것까지 얘기가 왔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직원을 증원해주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증원을 해주는 걸 전제로 일정 부분 1,000억, 2,000억 그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건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사장이 만약에 와서 예산을 갑자기 증액해놓고 제2의 코리아에이드처럼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사업 계획에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적으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사장이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이사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새로운 사업의 추구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이제 그 절차상이 미비한 그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있으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노동이사 협의해서 그렇게 지지난 정권에서 반복됐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를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도 상통한 얘기인데, 먼저 회사에 뭘 요구해야 되느냐, 이 중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저는 이제 속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부들하고도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요구를 할 때 이사장이 우리한테 뭘 줄 수는 있지 않잖아요. 기재부가 예산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이사장이 왔을 때 코리아에이드나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정리해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경일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질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원 차원의 스트레스 많은 기관에 회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네, 김경일 교수님이 한 얘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반대의 상황이 극한으로 갈수록 직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원이니까 당연히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부서 선택해서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뭐 조직 개편 완전히 다시 해. 그 다음에 뭐 새마을 사업이든 뭐든 뭐 이런 거 해. 막 이렇게 해서 예상하지 못한 이런 그 상황에 내몰리면 굉장히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기관장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면 아니면 그 직전에 그 요구를 한다든지 기관장 올 때 사전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만일에 없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면은 기타 토의 시간을 맞춰도 될까요? 네, 잠시만 제가 5분만 더 5분이 아까 저기 실장님 얘기하셨을 때 3급 조합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급 조합원 제외 이런 문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위업 나중에 개정을 할 때 전임을 3명 확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임을 3명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자체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회사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인사실에서 이제 혹시 못 보는 거 있으면 노조가 이제 좀 짚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외부 대응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려면 전임 3명을 확보하려면 그 조합원 500명 범위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는 선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검토해서 국내 보직자를 제외하는 거든 이런 거는 검토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 더 없으시면 네, 과장님. 네, 저는 노조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종준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 바깥에서 이렇게 안내하다가 지나가시는 조합원께서 남겨주신 의견인데 별도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노조 총회를 계기로 해서 주신 의견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택근무 월 주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했던 거 논의했었고 캠페인 이제 저희가 강제 규정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하자라고 했었는데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TF 하긴 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TF까지 구성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것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달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통로가 부족하다. 이 힘듦을 풀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 이 부분 잘 챙겨봐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찾아가는 것도 직원들에게는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건 관련해서는 현재 2명의 파견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 파견 공지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노조 입장에서 원칙이나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셨고요. 이분 관찰하시기에는 공무직이 좀 더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승진, 사무소 이런 동기부여에 관한 사항들 노동조합에서 더 챙겨줬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달 감사하고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개신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장 차원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전사의 에너지가 나갔을 때 저희가 재택근무 주 1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부서장 승인으로 하자라고 게시를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부서장한테 직접적으로 프레셔를 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었거든요. 너무 부서장들이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특히 혹석이나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재택근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사측에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부서장들한테 얘기하고 단계별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TF는 언급해주신 건은 종료가 됐고, 이제 결과들을 이제 그 기조실에서 잘 하나씩 이행하려고 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해외사무소 파견은, 이번에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로 인사실하고 경영진에게는 저희가 당부했던 그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당사자들 파견해야지, 특히 경합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찾아오는 거는 좀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조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녹화도 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부담을 그건 좀 직접 찾아오시는 게 부담이라면 메일이든 뭐 메신저든 주시고 좀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거든요. 저희 규정상에 네. 네. 그래서, 메일 주시거나 이제 면담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듣고,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정기총회뿐만 아니라도 이런 자리를 좀 더 마련할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막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3명 전임자는 항상 저기 업무 시간 중에는 한 명은 최소한 있으니까, 얘기를 주시거나 면담을 잡거나 메일을 주시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또 주위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통해서 의견을 좀 전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진짜 블라인드를 지웠다가 설치했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의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블라인드를 저 개인적으로도 보기에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활동하는 거, 작년에 승진을 10월 달에 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조금 안 좋게 막 날석에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승진하는 건 초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좀 국회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게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도 받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고 그런 활동을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돼서 제가 좀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강하게 비판을 받고 하니까 힘든데 좀 메일이든 직접 오시든 직접적인 소통을 좀 조합원들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가 적어도 사측에 절대 누가 문제 제기를 사측이 싫어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누가 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대충 이제. 네, 기타 토의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위원장님은 6시까지 있을 테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언제든지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폐회사로 오늘 총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폐회사를 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조합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면면히 기약하고 지금 안건이 있으면 제가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제접하면서 안건 접수하고 좀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2차 노동조합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